아들 집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었고 월급날이면 생활비가 모자랄까 마음 졸이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집 문 앞에서 제가 먼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더군요. 오늘 가도 될까? 대답이 늦어지면 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괜히 눈치 보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요. 어머니, 방문 전에 꼭 연락 주세요. 냉장고는 조금 불편해서요. 그 방은 저희가 쓰는 방이라서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청객이 된 걸까? 아들은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 규칙을 다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말입니다. 이후 밝혀진 진실은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 때나 아들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반찬을 해서 가져가면 며느리는 고맙다며 웃었고 손주가 생기기 전에는 저와 며느리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오시기 전에 연락 한 번만 주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그럴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규칙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집에 가기 전 자연스럽게 핸드폰부터 확인하게 된 건 오늘 가도 될까? 지금 집에 있어? 답장이 바로 오면 다행이었지만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때면 괜히 제가 민망해졌습니다. 바쁜가 보다.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결국 집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돌아서 나오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미리 연락도 했고 며느리도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냉장고는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저는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괜히 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냉장고는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가 쓰던 작은 방에 이불을 꺼내다 말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방은 저희가 쓰는 방이라서요.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 집에 가면 항상 같은 자리에만 앉았습니다. 거실 소파, 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 언제든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들은요,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웃으며 물러날 때 괜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요즘은 다 이렇게 사나?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말을 아끼고 움직임을 줄이고 숨소리까지 조심하는 제 모습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집엔 규칙이 있는데
나는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규칙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이상하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끝까지 참게 된 진짜 이유와 이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규칙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말 한마디씩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미리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이렇게 말했죠. 네, 어머니, 오세요. 그 말에 안심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현관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신발장이 닫혀 있었고 제 슬리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슬리퍼는 여기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엔 아주 작은 실내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손님용처럼요.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왜?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 말만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야 해서요. 갑자기 오시면 조금 불편해서요. 불편해서요.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불편한 사람, 불편한 존재,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물을 마실 때도 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손주와 잠깐 놀다가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들었습니다. 응, 괜히 오래 있으면 불편할까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말하고 나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시간을 재고 표정을 보고 말을 골라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올 땐 꼭 연락하고 와.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가 크게 소리친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내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약속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 편해졌고 아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참는 데에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도요. 제가 아들 집에 가지 않게 된 건 섭섭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길을 끊자 며느리 쪽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안 와?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뭔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바쁘지 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너무 안 오신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안 오라더니 이제는 왜 안 오냐고. 며느리는 그때부터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규칙을 말하지 않았고 연락도 먼저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예전 같았으면
기다렸다는 듯 달려갔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거리를 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정말 아들 집인지 아니면 이미 며느리의 집이 된 건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제가 오지 않자 조금 불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뭐 불편하게 해드린 거 있나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끝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 지내면 됐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보관해 오던 것들이었습니다. 집과 관련된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규칙을 모두 받아들였던 겁니다. 며느리는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몰랐고 아들은 제가 왜 한 발 물러났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곧 이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오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게 바뀐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왜 끝까지 참았는지 이제는 알려줘야 할 때가 왔다고. 그날은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한번 먹자.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것도 아니고 명령도 아닌 어딘가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반찬이 많았고 상도 과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괜히 잘 보여야 할 날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요즘은 많이 불편하지?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서둘러 말했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아들은 봉투를 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괜히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집 등기부 사본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너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산 집이다. 아들의 손이 서류 위에서 굳었습니다. 대출도 명의도 모두 내 거였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명의를 안 옮겼을 뿐이다.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방문 전에 연락하라는 말도, 냉장고 열지 말라는 말도, 불편하다는 말도 다 들으면서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말 안 한 건 약해서가 아니다. 그 말을 하며 저는 처음으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집을 정리할지 지켜볼지 결정하고 싶었을 뿐이다. 며느리는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겠지. 그 말이 비난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 말해?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날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진실 하나가 그동안 쌓인 침묵을 모두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꺼내지 않은 말이 아직 하나 더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이 이 집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허락을 구하러 가는 집이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굳이 말리지 않았고 방에 들어갈 때도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괜찮으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늦게 나왔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제 눈을 더 자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하면 말해. 그 말이 진작 나왔어야 했다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참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건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집을 만드는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된 거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며 저는 현관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었겠지만 그날은 천천히 당당하게 신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규칙으로 묶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남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제 마음에 남겼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다.